중학교 3학년 시험 대비 문제풀이로 마스터하기. 모모생각 과학 공부 문제풀이 하면서 요점 정리 해보기로 해요.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저번에 연결해서 오늘도 운동과 에너지 계속 풀어보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17번 질량이 200g인 물체를 5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다. 물체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했습니다. 즉 여기서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가 1과 같다라고 해서 한 일의 양을 구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위치 에너지 저번에도 항상 공식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공식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고요. 위치 에너지는 위치를 갖는 거니까 즉 높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9.8 중력 가속도 9.8 기억하시고요. 9.8 mh가 즉 1이다. 1은 뉴튼 곱하기 미터. 그래서 우리 단위 줄을 사용하죠. 예,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은 200g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200g, 200g, g을 킬로그램으로 단위 맞춰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즉 9.8 곱하기 0.2, 200g 킬로그램으로 바꿨습니다. 곱하기 높이 5m라고 적혀 있죠. 5m로 해주면 먼저 간단한 뒤에부터 계산하면 그냥 1이 되죠. 1 곱하기 9.8이니까 그냥 9.8이겠네요. 그래서 9.8 줄이다 라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9.8줄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바로 18번으로 가볼까요? 조금 올려야겠죠? 18번. 네, 18번. 그림은 질량 2kg인 물체를 5m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단, 공기와의 마찰은 무시하며 중력가속도 상수는 9.8이다. 중력가속도를 좀 계산하기 쉽게 10으로 하자라고 적혀 있을 때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참고해서 꼭 보도록 하시고요. 그럼 보기를 볼까요? 보기 기억. 물체가 지면에 도달한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98줄이다. 계산하면 나오겠죠. 즉 최고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 즉 이 최고 높이 5m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즉 지면에 닿는 순간 이제 운동하면서 가장 이제 속력이 빠를 때가 이 지면에 닿는 순간이겠죠. 이때 운동 에너지로 모두 다 전환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면에 닿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랑 같다라고 생각해서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그것이 곧 지면에 닿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니까 계산만 하면 됩니다. 아까 위에처럼 9.8 곱하기 2 여기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그리고 높이 5m를 계산해 주면 되니까 여기서는 5이 10이 되네요. 10 곱하기 9.8이니까 네, 뒤로 하나 이렇게 가주면 그냥 98이죠. 얘는 98
줄의 위치 에너지가 즉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구나. 그래서 지면에 도달한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최고 높이의 위치 에너지하고 같으니까 98줄이다. 네, 맞는 얘기죠.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물체가 낙하할 때 2.5m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은 7m/s이다 라고 했네요. 이것도 계산을 해 봐야겠죠. 즉 반이 되니까 우리가 딱 여기 5m의 반이 2.5m겠죠. 2.5m. 그럼 딱 반, 즉 이 여기서도 요 에너지의 반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즉 반이면은 49죠. 49줄. 49줄이 됐을 때 그때의 속력을 찾아라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즉 운동 에너지는 여기다 쓸까요? 2분의 1 mv 제곱. 우리가 지금 속력이 7m인지 맞는지를 보기 위한 거니까 옆에다가 이 49줄이라는 에너지는 즉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에서 나온 운동 에너지다라고 해서 여기 좌변에 놓고 2분의 1만 여기 공식을 대입하죠. 그럼 곱하기 질량은 똑같이 2kg 그래서 2 집어넣고요. 곱하기 V 제곱 속력의 제곱은 49가 나오는 거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2하고 2는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어떤 속력의 제곱이 즉 49가 나와야 되니까 그때의 속력은 77에 49, 7이다. 그래서 7m/s이다. 네, 맞네요.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으로 가볼까요? 디귿. 4kg의 물체를 떨어뜨리면 지면에 닿기 직전에 속력은 2kg의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의 2배가 된다. 속력이 아니라 에너지가 2배가 되는 거죠. 그 속력을 지금 물어봤는데 아마 지금 만약에 4로 하면은 우리 다시 한번 에너지 해볼까요? 즉 9.8 곱하기 4 곱하기 5는 2배가 됐죠. 그래서 즉 4, 5, 20에 9.8을 곱하는 거니까 아까 요거에 2배 그래서 196이 됩니다. 196은 처음 2kg 떨어뜨렸을 때의 속력이 2배가 된다고 했는데 196은 14 곱하기 14가 196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숫자니까 14 곱하기 14 한번 해보세요. 옆에다 해볼까요? 14 곱하기 14는 4, 4, 16이고요. 4, 1은 4, 5고요. 14니까 그렇죠. 아이고 딱 196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4kg일 때는 즉 14의 속력이 되는데 14의 속력이 되는데 2였을 때는 즉 그냥 98이죠. 98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어떤 속력의 제곱인데 요것은 즉 V제곱이 어떤 속력의 제곱이 98이 나와야 되는데 14, 이 2배로 하는 14의 2분의 1은 7인데 7의 제곱은 아까 49로 나왔었죠. 그래서 98이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즉 98은 7 곱하기 2까지 곱해져야지만 그래서 루트를 씌우죠. 그러면은 7 루트 2가 되겠네요. 아직 루트를 배웠을까요? 어쨌든 7은 아니라는 거, 98은 7의 제곱이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력이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맞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만 있는 2번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19번으로 가볼까요? 19번은 다시 위에 있을까요?가 아니고 아래에 있네요. 네.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이제 나온 부분인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몸. 네, 아마 여기까지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나온 데가 아마 기말에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여기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19번. 19번. 그림은 사람의 눈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물체의 상이 맺히게 하는 구조의 기호와 이름을 옳게 짝진 것은 했네요. 우리 생물은 다 그 구조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암기한다라고 계산보다는 암기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A부터 우리가 한번 다시 적으면서 요점 정리하면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까요? A부터 보면 A는 지금 자세히 보면은 여기 즉 이렇게 우리가 수정체 앞에 이렇게 즉 줄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근육이 있는데 이것은 즉 홍채로서 이 수정체 앞에 우리가 왔다 갔다 이 뭐더라 이 눈이 네 동공을 조절하는 네 홍채입니다. 홍채 A는 네 홍채가 맞고요. 홍채입니다. 홍채. 그럼 여기 지금 C가 수정체가 되죠. 수정체가 되고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제일 앞부분이죠. 눈의 제일 앞부분. 각막이 됩니다. 각막이 손상되면 안 되겠죠. 네, 모두 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쭉 우리가 이렇게 뒤로 가면은 스크린이라고 해야 되나요? 망막에 이제 상이 맺혀서 우리가 잘 보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E가 아마 여기 E하고 F가 나눠져 있는 거 보니까 E는 맹점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즉 상이 여기에 맺히면 상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 상이 망막이 맺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가 안 됩니다. 네, 갑자기 없어지는 거죠. 마술처럼. 네, 맹점이고요. F가 이제 신경인 거, 이제 신경을 타고 이제 뇌로 가야지만 이것이 모두 다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 사물을 이제 눈으로 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F는 그래서 신경입니다. 그럼 문제를 볼까요? 빛을 굴절시킨다. 굴절시키는 것은 지금 요거죠.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요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들어온 것이 이렇게 굴절돼서 망막에 이렇게 모아지게 돼서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맺히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C를 찾아야 되고요. A는 홍채입니다. 그래서 C를 찾아야 되고 C 수정체다. 수정체. 네, 그래서 정확하게 딱 3번이라고 나와 있네요. 3번.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A는 이 동공의 크기, 수정체 안에 있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F가 황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황반은 없습니다. 황반은 즉 시세포가 잘 많이 맺혀 있어서 아주 잘 보이게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황반이라고 하죠. 황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D가 각막이 아니라 D는 망막이 돼야 되죠. 네,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요점 정리했습니다. 20번으로 가서 좀 더 알아볼까요?
20번. 그림은 어떤 사람이 가까운 곳을 볼 때와 먼 곳을 볼 때 눈을 지나는 빛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네,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 아래에 있다. 일단은 보죠. 이러한 시력 이상의 명칭과 교정할 수 있는 렌즈를 옳게 짝지은 것은 했습니다. 네. 즉, 우리 가까이서 볼 때, 한번 보죠, 그림.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아주, 여기 망막에, 뒤에 보면은 망막에 잘 맺혀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 가까이 있을 때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즉, 망막에 맺히지 않는 모습이죠. 요 앞에 맺혔습니다. 그 앞에 맺혀 있는 것을 망막 쪽으로 이렇게 좀 더 뒤로 보내줘야 하죠. 보내줘야 합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것, 즉 가까운 것만 잘 보이는 것을 우리가 근시라고 합니다. 근시, 이것은 지금 근시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는 것은 원시라고 합니다. 원시. 원시는 상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초점이 뒤에 있을 때라서 앞으로 끌어와 줘야 되는 거고요. 둘 다 그래서 렌즈가 다른데, 지금 이렇게 앞에 맺힐 때는 뒤로 좀 더 퍼지게 해서 좀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목 렌즈를 사용합니다. 그냥 우리 학생들 안경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는 근시는 오목 렌즈를 사용해 주고, 옆에다가 만약에 원시가 되면 원시는 볼록 렌즈, 즉 돋보기 같은 볼록 렌즈를 사용해 줍니다. 이때는 근시를 찾아야 되니까 근시를 찾아볼까요? 근시를 찾고, 근시는 오목 렌즈로 교정해 준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그래서 앞에 맺히는지 뒤에 맺히는지 꼭 기억해서, 앞에는 근시, 뒤에는 원시, 근시는 오목 렌즈로, 원시는 볼록 렌즈로, 네, 이렇게 시력을 맞춰준다는 거, 교정할 수 있다는 거, 네, 이거 꼭 하나 기억해 두세요. 21번으로 갈까요? 21번. 사람의 감각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틀린 것을 찾아보죠. 1번. 후각세포가 있는 곳은 전정기관이다. 우리 후각세포, 코로 맞는 거죠. 코자. 그래서 이 코에 후각세포가 있는 것은 이 비강, 이 위에, 코 이 윗부분 천정에 있는 거지, 전정기관은 귀에 있습니다. 귀, 우리 평형감각을 조절하는 전정기관은 나중에 그림이 나오겠지만, 네, 전정기관 1번부터 틀린 거 확인했네요. 그럼 나머지는, 네, 1번 틀렸고요. 나머지는 맞겠죠? 한번 나머지 확인할까요? 기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은 코이다. 그렇죠. 코는 자극 물질이 기체고, 우리 입, 이제 혀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극은 액체라는 거. 예, 코는 기체, 혀끝, 입으로 하는 것은 액체라는 거 구분하세요.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 물체의 진동으로 발생한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을 청각. 그렇죠. 청각, 소리죠. 소리는 청각, 코는 후각, 눈은 시각, 이 입은 미각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제 손끝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 우리 이런 것을 감각, 피부로 느끼는 거 감각이죠. 네, 이렇게 즉 3번까지 맞고요. 4번. 사탕을 먹을 때 느끼는 단맛은 혀의 돌기 옆면에 맛봉오리 속 맛세포에서 담당을 한다. 그렇죠. 우리 맛세포가 이런 자극을 단맛, 짠맛, 쓴맛, 감칠맛,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운맛과 매운 것과 떫은 것은 매운 것과 떫은 것은 맛이 아니라는 거. 네, 맛세포에서 느낀 것이 아닙니다. 뭐요? 매운 것과 떫은 것. 네, 이거 기억하시고요. 네, 그래서 맛봉오리 속의 맛세포에서 네, 그것을 담당한다. 맞죠? 4번도 맞습니다. 5번 물체를 만질 때 차갑다고 느끼는 것은 피부의 감각점 중에서 냉점이 자극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피부에 감각점이 있는데 냉점도 있고 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점도 있고 압점도 있고 촉점도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통점. 우리가 아픔을 먼저 느껴야지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통점이 가장 많다는 거, 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차가운 것은 냉점, 따뜻한 것은 온점입니다. 네, 그래서 5번도 맞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바로 1번이 틀렸었구나. 네,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틀린 거 확인할 수 있네요. 22번으로 가볼까요? 22번 피부의 특정 감각점을 알아보는 실험 과정이다. 네, 아래부터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다시 또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네요. 그럼 이 실험을 볼까요? 오른손은 20도씨 물에, 왼손은 40도씨 물에 각각 20초 동안 담갔다. 이후 두 손을 동시에 그 중간 30도씨의 물에 담그면 오른손에서는 네, 온도가 올라갔죠. 20도씨에서 30도로. 그래서 따뜻함이 느껴지지만 왼손은 40도에서 30도로 내려왔죠. 내려왔네요. 그래서 왼손에서는 차가움이 느껴진다라고 실험을 했네요. 즉,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각을 아는 냉점과 온점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온도야 딱 넣으면 몇 도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상대적으로 추운데 들어갔다가 좀 따뜻한 데 오면 따뜻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디 더 더운 데 있다가 그 비슷한 데 왔으면은 그 따뜻함을 네, 못 느끼는 거죠. 뭐 이런 상대적인 거라는 거. 네. 그럼 한번 보기 볼까요? 보기. 기억. 양손에서 온점과 냉점의 자극은 모두 대뇌로 전달되었다. 그렇죠. 대뇌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따뜻한 것과 차가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기억은 맞고요. 예,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왼손에는 냉점이 오른손에서는 온점이 자극을 받아들였다. 그렇죠. 왼손에서는 차가움이 오른손에 맞 왼손에서는 냉점이 아닌데요. 지금 보면은 왼손이라고 했는데 오른손이 20도씨의 물에 음, 받아들인 것은 다시 이제 30도로 갔기 때문에 왼손에서는 내려왔죠. 왼손은 내려왔기 때문에 왼손에서는 냉점이 받아들인 거고요. 요게 왼손입니다.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른손은 얘가 오른손이죠. 오른손은 네, 이제 따뜻한 걸로 갖게 됐죠. 그래서 온점이 자극을 받아들였다. 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네, 문제가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디귿, 온점과 냉점은 모두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였다. 그렇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디보다 차가운 곳에 있다가 조금 따뜻한 데로 갔더니 따뜻함을 느끼는 거고요. 따뜻한 데 있다가 좀 온도가 낮은 데를 가면 차갑게 느끼는 거죠. 이렇게 서로 상대적이라는 거. 그래서 디귿도 이렇게 네,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 맞습니다. 23번 그림 가는 코의 구조, 나는 혀의 구조 중 일부를 확대한 것이다. A부터 F는 각각 맛세포, 맛봉오리, 미각신경, 후각세포, 후각상피, 후각신경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먼저 그림을 해석하자면 지금 가가 코의 구조라고 했죠. 코입니다. 그리고 나가 이제 혀의 구조죠. 그럼 여기서 각각 일반적으로 안 주는데 여기는 좋습니다. 후각세포, 후각상피, 후각신경 이렇게 줬으니까 우리가 찾기만 하면 되겠죠. 즉 마지막에 있는 것이 신경이고요. 이렇게 후각신경을 따라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B는 이게 B가 하나의 세포, C가 세포를 보여주죠. 이게 후각세포를 보여주고 B가 후각상피, 후각상피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맛세포도 찾아보죠. 옆에 우리가 세포 하나하나, 즉 맛봉우리 안에 맛세포가 있겠죠. 이것이 맛세포고요. 이것도 즉 신경을 따라서 미각신경을 따라서 이제 대뇌로 전달돼야 되고요. 그럼 요 전체를 우리가 맛봉오리라고 하면 되겠네요. D가 맛봉오리라고 각각 다 찾았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보실까요? 1번. 1번 A는 후각세포, F는 맛세포이다. 지금 F는 미각신경이라고 했고 A는 후각신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여기서 팁이 하나 있자면 신경은 제일 마지막 이제 신경을 타고 케이블 타고 가듯이 신경을 타고 CPU로 가듯이 우리도 이제 대뇌로 연결한다는 거. 그러니까 신경이 제일 끝에 있구나. 이렇게 조금 팁으로 알아두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으로 가보죠. 2번 C는 맛세포, E는 후각세포이다. 세포는 하나하나씩 되어 있는 건데 즉 C가 맛세포, C가 어딨죠? C 여기 있네요. C 후각세포라고 했고 E가 맛세포인데 거꾸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즉 2번도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B와 D에는 모두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세포가 분포한다. 우리 앞에서 지금 이 코 후각세포가 있는 이 코는 액체가 아니라 기체여야 되죠. 그래서 B와 D 모두 액체가 아니라 B는 기체라는 거. 여기 B는 기체고, 즉 D가 액체라는 거 이렇게 나눠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C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A를 통해 대뇌로 전달된다. C를 찾아볼까요? C 다시 여기 나와 있죠. 후각세포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은 A를 통해서 그쵸? 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돼서 우리가 그 냄새를 좋다 나쁘다 불익내 달콤한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맞네요. 4번은 맞습니다. 5번 볼까요? 5번
이에서 매운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F를 통해 대뇌로 전달되어야 미각, 즉 매운맛이 성립이 된다. 위에서 잠깐 얘기했죠. 매운 것은 맛이 아닙니다. 아픔, 통점으로 느끼는 거지 맛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전달 경로는 같으나 이 매운 것 때문에 틀렸네요. 네, 5번은 틀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 아이고, 다시.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맞다는 거 확인이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우리 몸의 구조까지, 생물 파트의 몸의 구조까지, 네, 문제풀이 하면서 요점 정리했고요. 네,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이 다음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시험 100점 맞자 아자아자 화이팅!